나름 토너 크림 이것저것 많이 사용해봤는데 투명한 유리구슬 같은 느낌. 노랗지도 붉지도 잿빛도 없는 수분으로 가득 찬 촉촉함?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요즘 톤업 크림 맛집으로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넘버즈인의 톤업 크림을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구독자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 2번, 3번 톤업 크림을 정말 잘 썼었는데 이번에 1번 새로운 톤업 크림이 나왔더라고요. 기존의 2, 3번과는 또 완전 다른 제형과 느낌이어서 이 세 개를 각각 소개해드리고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셋 중에 어떤 걸 구매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 이 세 톤업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모두 자외선 차단 지수가 굉장히 높고요. 두 번째로는 커버력도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베이스 메이크업 대용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럼 이제 제품별로 컬러, 제형, 커버력 이렇게 따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아래 더보기란에 타임스탬프를 따로 찍어둘 거예요. 딱 궁금한 게 명확하신 분들은 필요한 부분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세 제품 중에 제 원픽은 어떤 건지, 오늘 사용한 제품이 뭔지 궁금한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저의 원픽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의 원픽은 바로 이 3번 톤업 베이지예요. 톤업 크림에 대한 조금 안 좋은 부정적인 선입견을 싹 바꿔준 제품이라 조금 더 애착이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 마음에 쏙 드는 자연스러운 톤과 피부결 커버는 아마 앞으로도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피부 표현이 너무 예뻐요. 정말 이 이름처럼 보들보들하게 도자기 결을 만들어주고요. 특히 요즘처럼 덥고 습할 때 촬영이 없는 찐 일상에서는 완벽한 커버보다는 좀 피부가 편한 제품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들보들한 마무리감에 좀 밀착도 잘 되고 가벼워가지고 이 3번 톤업에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간략하게 이 각 톤업 크림을 어떤 피부 타입에 추천드리는지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새로 나온 1번 톤업 크림은 일단 엄청 촉촉하고 컬러가 밝아요. 정말 투명한 유리구슬 같은 느낌. 그 대신 촉촉한 만큼 커버력은 셋 중에 가장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커버력이 크게 상관없는 건성분들에게 가장 추천드리고요. 완전 지성분들을 제외하시면 모든 피부 타입이 계절 상관없이 쓰기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수부지인데 막 여름에 쓰기 무겁다거나 번들거리지 않아서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정리하자면 촉촉하고 피부 표현이 예쁜, 특히 피부톤 보정이 확실하게 되는 선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굿바이 레드 그린 더마 커버 톤업은 이름처럼 그린 더마 초록색 제형으로 순하게, 그리고 굿바이 레드 홍조를 확실하게 잡아주는 제품이에요. 아무래도 홍조 커버가 돼야 되니까 셋 중에 커버력이 가장 높은 편이고요. 대신 마무리감이 살짝 보송해서 1번과는 반대로 극건성분들은 조금 건조하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2번은 딱 픽싱돼가지고 확실하게 홍조를 잡아주는데 또 파운데이션보다는 훨씬 가벼운 그런 톤업이라는 점이 포인트예요. 그리고 저의 원픽인 이 3번 톤업 베이지는 이미 워낙 유명한 입소문템이기도 하고 정말 파데프리의 정석 같은 제품이어가지고 아직 파데프리를 안 해보셨다? 또는 파데프리에 이제 입문하려는 분들에게는 이거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피부에 찰떡같이 픽싱이 되면서 살짝 보송하게 마무리되거든요. 그래서 극건성을 제외한 모든 피부 타입 분들은 잘 맞을 것 같고요. 정말 여름에도 무너짐 없이 하루 종일 예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컬러별로 비교를 해볼게요. 먼저 1번 톤업은 기존 넘버즈인 톤업뿐만 아니라 시중에 나와 있는 색감이 들어간 톤업 중에서도 가장 밝은 것 같아요. 17호 정도의 예쁜 상아빛인데 막 희거나 핑크빛으로 동동 뜨지 않고 좀 묘하게 피치빛이 도는 아이보리 컬러? 여기에 맑은 발색까지 더해져가지고 원래 내 피부가 17호였던 것처럼 생기 있고 자연스럽게 톤업되더라고요. 그리고 톤업 크림 중에서도 특히 이렇게 밝은 컬러들은 좀 백탁이 있기 쉬운데 이건 진짜 맑고 자연스럽게 밝아지는 게 이 제품만의 독보적인 장점이에요. 2번 톤업은 처음 짜보면 초록색이에요. 그래서 뭐에 특화돼 있다? 바로 홍조 커버에 특화돼 있다. 이 초록색이 붉은색 보색이잖아요. 저도 피부에 이런 코 옆이나 앞볼 쪽에 좀 붉은기가 많은 편이어서 초록색 베이스라든지 코렉터 정말 많이 사용해봤는데 막상 얼굴에 발색해보면
좀 하얗게 몽달귀신처럼 둥둥 뜨거나 진짜 찐 초록색으로 발색돼가지고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 처음에 신기했던 게 문지르면 안에 있는 캡슐이 터지면서 베이지 컬러로 바뀌거든요. 자연스럽게 얼굴에 붉은기를 꾹꾹 눌러줘요. 저는 이거를 얼굴 전체에도 자주 발랐지만 앞볼같이 좀 홍조가 많이 올라오는 부분에만 좀 부분적으로 사용해도 괜찮더라고요. 마지막으로 3번 톤업 베이지는 보면 진짜 노랗지도 붉지도 잿빛도 없는 딱 이쁜 베이지 컬러예요. 파데프리를 하는 이유가 메이크업은 하기 싫은데 그렇다고 또 너무 민낯이긴 싫을 때 하는 거잖아요. 저도 메이크업을 얇게 하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또 민낯으로 나가긴 싫거든요. 그래서 나름 토너 크림 이것저것 많이 사용해봤는데 제가 사용했던 대부분의 베이지 컬러의 톤업 크림들은 좀 비비크림처럼 잿빛이 돌아가지고 그 특유의 탁한 느낌 때문에 단독으로 쓰기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 이쁜 베이지색. 그리고 21호보다 살짝 밝은 제 피부톤에 반의 반톤 정도? 진짜 자연스럽게 톤업되고 발색도 막 강하지 않아요, 이게. 좀 반투명하게 본연의 피부가 살짝 비치듯이 발색돼서 톤을 그렇게 크게 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19호부터 23호까지도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제형과 커버력입니다. 1번은 진짜 아침에 꼼꼼히 바를 시간 없을 때 쓱쓱 바르기 좋은 그냥 수분크림 바르듯이 부드럽게 샥 펴발라지고요. 이게 밝은 컬러지만 워낙 얇고 좀 맑게 발색돼가지고 신기하게 얼굴이랑 목 경계가 크게 티나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물론 워낙 얇고 또 맑고 촉촉한 제형이다 보니 당연히 큰 잡티나 여드름은 커버가 안 되지만 이 컬러감 때문인지 피부톤이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잡히는 건 있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크게 바른 티 나지 않으면서 확실한 톤업에 피부 표현도 예뻐가지고 뭔가 학생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 촉촉하다는 게 그 유분기의 번들거림이 아니고 정말 수분으로 가득 찬 촉촉함? 실제로도 히알루론산을 함유해가지고 속광이 싹 돌면서 이 촉촉함이 오래 지속되더라고요. 커버력이 낮은 게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쿠션점 맵의용으로는 이게 제일 좋았어요. 그리고 2번은 새 제품 중 커버력이 가장 좋고 가장 꾸덕한 느낌이에요. 그래도 꾸덕하지만 이 손의 열감만으로도 쉽게 펴발라지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손보다 퍼프 사용해서 발라주는 거 좋아하는데 이건 또 신기하게 손으로 바르는 게 색이 더 잘 변한다고 해서 그냥 손으로 쓱쓱 발라주고 있어요. 그리고 펴 바르고 나면 마무리감이 살짝 보송하다고 그랬었잖아요. 뭔가 좀 포슬한 게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당연히 무기자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혼합자차더라고요. 저는 유기자차 성분이 안 맞을 때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웬만하면 이런 혼합자차도 좀 조심해서 사용하는 편인데 제가 이것도 이탈리아 여행 갈 때 챙겨갔다고 했었잖아요. 보통 해외 가면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석회수다 보니까 물갈이도 한다고 하고 피부가 쉽게 뒤집어지기도 하는데 진짜 뭐 큰 트러블 없이 오히려 편하게 잘 쓰고 왔어요. 이번에 찾아보니까 여기에 후시딘 연고에 들어가는 그런 진정 재생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성분이 정말 순한 것 같아요. 또 3번은 처음 문지르면 살짝 푸딩 느낌으로 촉촉 매끈해요. 펴바르기 쉬워가지고 막 발라도 얇게 발리고 금방 세미매트해지면서 피부에 무게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가볍게 마무리돼요. 그리고 커버력은 진짜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웬걸 모공이랑 잡티 커버도 잘 돼가지고 도자기 결, 이 이름처럼 무광 도자기 같은 뽀송하고 매끈하게 요철 커버되면서 전체적으로 톤도 정돈되니까 진짜 내 피부인 듯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영업 비밀인데 저 브이로그 찍을 때 집이지만 또 너무 후줄근하면 스킨케어 해주면서 이거 살짝씩 발라주곤 했었거든요. 커버도 살짝 되면서 스킨케어 직후에 광들을 살짝 눌러줘서 좋았어요. 지금 영상이 꽤 길어지고 있는데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저의 꿀팁 2가지 공유 드리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팁은 섞어서 사용하는 건데요. 제가 이 2번, 3번을 너무 잘 썼다 보니까 1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쁜 광은 정말 좋았지만 저한테는 살짝 밝기도 하고 무엇보다 커버력이 살짝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3번이랑 섞어서 사용해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도
이 조합으로 발라줬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기존에 이 3번 톤업을 사용하는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살짝 건조하다고 느끼셨던 분들이나 이제 여름이고 하니까 많이 타잖아요. 좀 더 톤업이 필요한 분들은 이렇게 1번이랑 같이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의 이쁜 광과 3번의 픽싱력, 결 보정력을 한 번에 갖고 싶은 분들은 이 조합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팁, 제가 예전부터 영상에서 종종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이 넘버즈인 톤업 제품들이 파운데이션이랑 쿠션이랑 같이 썼을 때 시너지가 진짜 좋아요. 좀 다음 베이스의 밀착력을 높이는 접착제 같은 역할도 해가지고 지속력도 높여주고요. 1번은 약간 물광 베이스, 2번은 픽싱 플러스 톤 정리 베이스, 3번 또 픽싱에 전체적으로 가볍게 커버해주니까 톤업 제품으로 한번 싹 깔아준 다음에 커버력이 더 필요한 부분에만 부분적으로 쿠션이라든지 파운데이션 올려주면 훨씬 얇고 가볍게 메이크업 할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만약 이 톤업 크림 구매하신다면 알려드린 꿀팁 꼭 활용해보시고 제가 알려드린 팁 외에도 여러분들만의 좋은 팁이 있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저도 알차게 활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